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와우, 드디어 완강했다. 와, 여러분들 대단해요. 와, 했어. 우리 했어. 여러분들 수험생 맞다. 예, 수험생을 한번 증명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한 겁니다. 할 수 있어. 이제 뭐든 할 수 있어. 왜? 나 수험생이니까. 인증 끝. 진짜 잘했습니다. 대박.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렇게 어느 한 과목을 완강을 한 경험이 많지 않죠. 예. 근데 여러분 해낸 거야. 이 경험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니잖아. 그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가끔 이 기억들을 좀 되새기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우뚝 서시면서 한번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끝나면요. 완강히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야.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대단한 날이거든. 뭔가를 하세요. 저는 떡볶이를 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스스로 쏘라고. 떡볶이를 한번, 어떤 매운 떡볶이를 한번 꼭 여러분이 사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요, 이게 완강하고요, 이 느낌 갖고 수능 끝난 다음에 꼭 여러분 도전할 시험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네,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꼭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생하고 싱싱한 지식이 있을 때 도전하면 좋잖아요. 그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수능에 맞먹을 정도로 매년 이 수험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50만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시험이죠? 네. 꼭 한번 잊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완강을 축하하면서 마지막 강의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들 크게 두 축으로 나누어서 볼 거예요. 경제하고 그리고 통일과 나누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먼저 여러분들 경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정부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 이승만 정부는 크게 두 개의 어떤 경제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 개혁과 그리고 원조 경제를 받았다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반민특위와 농지개혁이다. 이게 이제 제헌의회 처음으로 총선 50총선을 통해 가지고 들어왔던 국회의원들이 한 일이기도 합니다. 연결하세요. 또 시험이 잘 나와요. 그런데 이 농지개혁은 반민특위는 거의 실패했지만 농지개혁은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설명드렸거든요. 자, 이 농지개혁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우선 많은 토지를 갖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놓습니다. 어찌 본다면 실학가들이 이야기했던, 특히 이제 중농학파들이 이야기했던 이게 한전법도 왜 토지를 제한하는 거였잖아요. 영업전 설정해가지고 거기에는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한데 어쨌건 간에 상한을 정해줘요. 상한을. 자, 그게 얼마였냐면 3정보입니다. 3정보. 네, 이 3정보 초과하는 이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정보까지만 가질 수 있고 그 이상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3정보 초과 이 토지 대상에 따르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3정보 이상을 돈으로 나눠주고 그걸 다시 또 거둬들이는지 한번 볼게요. 이 방법은 무상몰수, 무상분배, 북한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방식이에요. 아무래도 이게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3정보는요, 북한은 5정보예요, 5정보. 5정보 이상인데, 대한민국은 3정보. 오히려 더 많은 토지를 갖지 못하도록 딱 제한을 해놓는 것이죠. 3정보까지만 갖는 거야. 그 이상은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부에서 유상으로 매입을 해줘요. 그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갖고 매입을 해줍니다. 자, 근데 이 매입을 해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했냐면 이게 지가증권을 발급을 해줘요. 지가증권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3정부 이상 그 2정부 팔았어. 그럼 2정부에 대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안 줘요. 돈이 없잖아 지금. 지금 광목 때문에 돈이 어디 있어? 얼마나 가난한데 돈을 안 준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주겠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날이 갈수록 떨어져. 근데 지금 돈 못 받았다 이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준대. 그럼 나중에 받으면 화폐 가치는 더 떨어져 있겠죠. 사실 손해 보는 거죠. 그죠? 예, 어떤 이런 모습들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매입한 토지를 이제 나눠줘야 돼. 토지가 없는 농민들한테 나눠줘야 돼. 어떤 방법으로? 유상분배. 이것도 역시 돈을 받고 파는데, 그 돈을 받고 파는 유상분배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예, 바로 이 땅값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값을 정하는데 그 땅값을 어떻게 되냐면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150%를 땅값으로 정해요. 예, 그래서 예, 생산량의 150%.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00평이 있어. 근데 그 100평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100가마야. 이거 토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생산량이 100가마야. 그러면 그 땅값을 얼마로 정하는 거냐면 150가마로 정하는 거예요. 그 150가마로 정한 다음에 그걸 5년 동안 나누어 갚도록 하는 방식. 이런 방식을 도입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토지를 유상으로 나누어 주었던 것. 이게 바로 유상매입, 유상분배인데요. 굉장히 농지개혁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6.25 전쟁이 터졌을 때까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 북한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무상몰수, 무상분배였던 토지개혁을 시행해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쉽게 무너지진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북한의 그 흡수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농지개혁 했고요. 이제 하나는 뭐냐면 너무 가난해. 그래서 원조를 받아요. 어느 나라? 미국으로부터. 그래서 미국 잉여 농산물을 원조를 받습니다. 미국의 잉여 농산물을 원조를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잉여 농산물에 어떤 것들이 주로 많이 왔냐면 잉여 농산물에는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많이 와요. 자, 어떤 것들이 오냐면 쭉 이렇게 해서 면화라든지 면 있죠, 면. 네. 그다음에 밀가루, 그다음에 설탕. 이런 것들이 이제 잉여 농산물로 우리한테 원조가 되는데 이거 갖고 이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공통점이 좀 보이지 않아요? 색깔이 다 어때? 이 세 가지가 다 하얗죠. 면도 하얗고 밀가루도 하얗고 설탕도 하얗잖아. 그래서 이걸 틀어가지고 우리는 삼백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삼백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의 출발이 다 여기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삼성전자 어디서 출발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로 제일제당에서 출발해요. 설탕.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했던 그 제일제당이 몸집을 키우면서 삼성전자가 되고, 지금 이제 분리가 되어서 CJ로 분리가 되었지만, 이런 어떤 삼성의 어떤 역사가 바로 이런 원조 경제 체제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경제의 어떤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거야.